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유튜브 강의 내용을 토대로요. 특히 일본이 왜 그렇게 전쟁을 확장했는지, 또 유럽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강대국들의 어떤 경제적인 동기, 또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때로는 정말 치명적이었던 그런 오판들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1910년대 일본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가면서 식민지가 꼭 필요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게 단순히 영토를 넓히려는 것만이 아니었고요. 자기들 상품 팔 시장, 그리고 값싼 원료와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아, 경제적인 이유가 컸군요. 그렇죠. 그래서 1910년에 한국 병합하고 바로 토지조사 사업 이걸 시작하는데 사실상 이게 쌀을 가져가려는 거였고요. 또 회사령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기업 세우는 걸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일본 자본이 들어오기 쉽게 하려고요. 다 그런 경제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때 잠깐 경제가 반짝했다가 1929년에 대공황 터지면서 다시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나간 거군요. 네. 만주사변 일으키고 1931, 중일전쟁 1937까지 가게 된 거죠. 신대인재를 더 확보하려고요. 근데 그 중국과의 전쟁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중일전쟁이 너무 길어지면서 일본이 자원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특히 석유하고 목재가 너무 부족했던 거죠. 전쟁하려면 그게 필수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동남아시아 쪽 자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마침 그때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동남아에 좀 군사적인 공백이 있었거든요. 그 틈을 노린 거죠. 기회를 본 거네요. 근데 동남아로 가려니까 이번에 필리핀에 있는 미군 기지가 딱 걸림돌이었군요. 네, 맞아요. 거길 지나가야 하는데 미군이 있으니 껄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좀 과감한 생각을 합니다.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묶어두고 그 사이에 동남아를 장악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미국이 설마 전면전까지 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 오판이 있었죠. 당시 일본 해군이 상당히 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그 엄청난 산업 생산 능력을 너무 얕봤어요. 결국 미드웨이 해전에서 크게 지면서 전세가 확 기울어 버립니다. 중국이랑 미국, 이 두 거대한 전선을 동시에 상대하는 건 역시 무리였군요. 네,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해서 전선을 두 개로 만든 거랑 비슷한 실수를 한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제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틀러 얘기 좀 해보죠. 독일이 폴란드를 정말 순식간에 점령했다면서요? 그 기계화 부대, 탱크 위력이 대단했다고. 네, 그 전격전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죠. 우스갯소리처럼 폴란드 기병대가 백마 타고 독일 탱크에 맞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만큼 전쟁 양상이 확 바뀐 거죠.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엄청난 방어선을 만들어 놨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요? 네, 독일군이 그 마지노선을 그냥 옆으로 휙 돌아서 프랑스 본토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견고하다던 요새가 그냥 무력화된 거죠. 참 허무하게요. 근데 독일은 해군이 좀 약했잖아요? 영국을 상대로는 어떻게 싸웠나요? 그래서 잠수함, 유보트를 많이 활용했어요. 영국의 해상 보급로를 끊어서 말려 죽이려는 전략이었죠.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하지만 히틀러의 가장 큰 실수는 역시 소련 침공이었겠죠. 이것도 결국 전선을 두 개로 만드는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네.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미국이 왜 본격적으로 유럽 전쟁에 참전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자료를 보면 미국이 단순히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독일이 소련한테 패배하면 유럽 전체가 공산화될까 봐 그걸 우려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와, 벌써 그때부터 냉전 구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쵸. 이미 그런 계상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부 전선을 열어서 소련의 진격을 막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해석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결국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고 수도 베를린마저 반으로 나뉘었잖아요.
이게 참 우리 역사랑 겹쳐 보여서 더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동독 영토 안에 섬처럼 서베를린이 남게 되면서 거기가 냉전 시대 자유진영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 됐죠.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자꾸 서베를린으로 탈출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결국 베를린 장벽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게 냉전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 된 거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사건 속에서 강대국들의 어떤 경제적인 욕망, 또 전략적인 계산과 오판들이 어떻게 얽혀서 역사를 만들었는지 쭉 짚어봤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그냥 교과서에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자원 확보 경쟁이라든지 강대국들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 때로는 비합리적인 판단 같은 것들, 이런 요소들이 과연 오늘날의 국제관계나 경제 질서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과거의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